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액땜이냐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조짐이냐 이런 질문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 살다 보면은 가족, 친척, 친구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 사별, 어떤 실직,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 손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걸 경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참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울적해지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울적할 정도라면은 소식을 전하는 이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의 당사자들을 이제 위로하고 싶어서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 이유는 뭐 정답부터 그냥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이게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의 제목이 있는데 영어로는 time does not does가 아니죠. does not이에요. does not heal all wounds. 그러니까 wounds 상처. 그러니까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연구의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자가 15년 동안, 사실 15년 이상이죠.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측정하면서 아주 굉장한 노력을 들인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 연 1회 측정하면서 그 해에 경험한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했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지금 이제 행복이 어떤지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0점이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인 거죠. 그다음에 10점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의 만족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은 이제 이런 걸 체크하겠어요. 결혼, 이렇게 조사 기간 중에 결혼을 했느냐? 그럼 결혼의 체크. 또 이혼을 했느냐? 그러면 divorce, 이혼의 체크. 사별, widowhood. 사별을 했느냐?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세상을 떠나셨느냐? 그건 거기에 체크. 그 다음에 어떤 실직, unemployment. 이렇게 또 체크. 그래서 또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를 얻었느냐? disability. 또 사고로 인해서 이 장애를 얻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를 얻었느냐? 그거는 이제 severe를 붙여서 severe disability.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프 세티스팩션에 응답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냥 칸을 비워두면 됐어요. 자, 그리고 사건 목록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혼, 예.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면 여기 있죠, marriage. 요 결혼 빼고 요 widowhood, divorce, unemployment,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다 이 약간 부정적인 사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년 어떻게 보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한 데이터의 수집 끝에 연구자가 이제 마지막에 분석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석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그 사람들의 행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살펴본 거죠. 아까 결혼이 일어난 해의 이전에 하여튼 5, 6년 전에는 어땠을까?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 6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또 이 사별이나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땠는가? 그 후에는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0이 있는데 0, 이벤트라고 써있는 0. 이 0점이 그 이벤트가 일어난 해인 겁니다. 그 이벤트가 일어난 해. 당해 연도를 0으로 설정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을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이 마이너스 5는 이 이벤트가 일어나기 5년 전이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러스 방향으로 오면은 이 7년까지.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자, 먼저 결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rriage. 일단 결혼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5년 전에 어떻게 되느냐? 행복이 조금씩 증가하죠. 행복이 조금씩 증가해서 결혼 이벤트가 딱 벌어지는 그 해에 아주 절정이 됩니다. 정점을 딱 찍어요. 그랬는데 결혼한 후에 이제 조금씩 다시 행복이 감소해서 7년 정도가 지나면은
원래 이제 결혼 5년 전의 수준으로 행복이 이렇게 좀 돌아오죠. 일단 이거는 두 가지 과학적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결혼 같은 이제 쾌락적인 사건은 언젠가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쾌락에 적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절정의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속적으로 행복이 증가하는 일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행복한 일들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은 최고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주 매년 조금씩 행복한 일이 생기고 더 행복한 일이 생기고 또 행복이 겹쳐지고 거기서 또 더 행복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행복해지다가 아주 최고의 행복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짠 하고 행복한 일이 탄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해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있다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이 같이 일어난다. 또는 이제 행복 다음엔 불행이 있고 불행 다음에는 이제 뭐 행복이 있고 이런 신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동양 문화에서요.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때로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 벌어지면 그만큼 그 다음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과학적 연구의 결과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신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을 불러오지 불행을 불러오진 않아요. 그리고 행복이 떨어지더라도 막 그렇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갈 뿐이죠. 불행한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예. 자, 근데 이제는 이혼, 사별, 실직, 어떤 장애를 획득하는 것, 중증 장애를 획득하는 것 같은 이런 불행한 사건들의 전후 행복 변화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또 그래프에서 보고 계시지만은 결혼과 같은 행복한 사건 전후랑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불행의 정점을 찍기 전,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으로 보시면은 이 위도우후드, 사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미 불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씩 불행해지고 있죠, 이미.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서 언임플로이먼트, 이 실직 같은 경우도 이미 실직하기 전부터 약간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를 경험하는 것도요, 누가 이런 장애를 경험할 거라고 뭐 예측을 했겠습니까? 사고를 날 거라고? 하지만 이 사고가 나기 전에도 이미 뭔가 좀 불행해지고 있어요. 중증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더 큰 폭으로 뭔가 불행해지고 있어요. 이 사고를 경험할 거를 미리 알지 못했는데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미 뭔가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행복 변화죠.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결혼과 같이 적응되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혼과 사별을 경험한 지 7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요 원래 수준보다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디볼스도 요 7년이나 지났는데 원래 이 결혼 이 이벤트 이 이혼이 발생하기 전보다 요 수준으로 지금 회복을 못 하잖아요. 지금 낮아져 있잖아요. 실직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을 경험하기 전에 이 원래 이 4년 전, 5년 전의 행복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해요. 디서빌리티는 아예 뭐 올라올 생각을 안 하죠. 시비얼 디서빌리티는 아예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불행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두 가지 또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첫째, 불행은요 잘 적응되지 않아요. 불행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나온 그 연구의 제목처럼요. Time does not heal all wounds예요. 그리고 불행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래서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특별한 치료들, 전문가의 상담 같은 게 병행돼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불행은요. 그래서 되도록 경험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인 것이지 경험한 다음에 회복을 한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불행이 나한테 닥칠 줄 어떻게 아냐? 불행을 어떻게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답은 이래요. 지금 제가 이미 조금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엄청난 불행이 닥치기 전에 이미 불행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불행이 있기 전에 이미 뭔가 조짐이 있는 거예요. 이미 불행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강력한 불행의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조짐이 있는 거죠.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뭔가 조금씩 불행한 일들이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내 생활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이라는 걸 그러니까 직감해야 되겠죠. 적극적인 행복 관리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나의 삶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 적극적으로 내 행복을 관리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내 자발적 행동들을 뭔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바꿔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불행을 경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동양 문화의 사람들 액땜했다고 보통 하죠. 이제 더 큰 불행이 오지 않을 거야.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작은 불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액땜했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이 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건 진짜 미신이에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미신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작은 불행들이 겹치고 있는 건 액땜한 게 아니고요. 더 큰 불행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시그널이에요. 마치 기계의 작은 고장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더 큰 고장이 나서 사고를 맞이하게 되고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작은 안전 이상 신호 같은 걸 무시하다가 큰 인명사고를 맞이하게 되는 것과 되게 비슷하죠. 복가화는요, 그러니까 같이 오지 않아요. 뭐 복 다음에 화가 오고 화 다음에 복이 오고 이런 세옹지마 전화위복식으로 인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보여준 건 이거예요. 복은 복을 부른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불러와요. 근데 화는 화를 불러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에는 모두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조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당연히 행복한 조짐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구성하시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력이 좀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액땜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 여러분들 삶에서 조금씩 해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분위기와 패턴을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과 분위기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